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면 교육을 잘 시켜주고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겨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의 인생을 멀리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종종 그것을 잊곤 합니다. 요즘 제 주요 관심사는 딸이 대학을 재수하여 대학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아 대학에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대해 울고 웃는 분위기입니다. 제 딸이 재수생이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마음을 고치기 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경험한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경험은 부족하겠지만 제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은 학창시절에 요즘 흔히 말하는 학창시절에는 반에서 인기도 많고 공부도 할 만큼 하며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겨서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학교에서 화이트데이 때 교내가 화끈하게 고백을 받는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 딸이에요. 어떤 잘생긴 남학생이 사탕으로 가득 찬 큰 바구니를 들고 시끌벅적하게 고백했다네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 딸은 학급 회장 자리를 오랫동안 맡아왔어요. 요즘은 학급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요. 공부는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고 존경하며 리더십과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학급 회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딸은 이런 자리를 선호해서 매년 출마했고 학급 회장을 넘어 고등학생 시절에는 학교 회장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딸이 정말 즐기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놀 줄 아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잔소리를 몇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만 놓고 보면 정말 걱정거리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은데 제가 뭘 걱정하나요? 여기서 걱정이 되면 제가 가봐야겠지요. 제 고민은 예전부터 우리 딸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동년배였어요. 동선이 심기가 꾸어미해서 만나면 항상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필 같은 연도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고요.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꾸 비교를 하더군요. 형님이 유진이 아직도 학원 안 다녀. 어머니, 어쩌려고 그러세요. 우리 딸 다 1등급이에요. 부모, 아니죠. 저희 아이는 대학에 가도 1등급이길 원해요. 안 보내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애의 삶을 망치고 싶은 건가요? 공부를 시켜서 1등급을 받게 해야죠. 저희 딸을 보세요. 1등급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동서가 1등급이 아니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망한 거래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1등급이 아니라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제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게 만드세요. 부모, 아유, 이해가 안 가네요. 동서, 내 아이는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 말고 민정이 잘 키워주세요. 저희 아이가 귀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많이 시켜왔고요. 아이도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그런 경험 덕분에 저희 아이는 사교성도 좋아졌고 도전적이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는 힘이 더해졌다. 동서는 조카에게 매일 공부를 강요했고 얼마나 심했는지 조카가 3살 때 말도 못했던 시기였는데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겠다고 하자 아주 난리를 쳤다. 어린 것이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게다가 조카의 학습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동서는 조카가 따라가지 못하자 여기저기 센터도 다니고 아주 요란스러운 일들을 했다. 마치 천재가 아니라도 천재 소리를 듣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우리 애와 똑같이 5살에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알게 되었다. 물론 우리 애는 TV를 보며 유치원에서 배운다.
연기를 했어요. 당신 왔어. 얼굴이 많이 안 좋네. 출장이 많이 힘들었어. 어서 씻고 밥 다 차려놨어. 아주 죽겠다. 죽겠어.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씻고 올 테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고 있어. 우리 남편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집에 들어와서 손 씻고 옷 벗고 컴퓨터를 켜는 습관이에요.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씻고 오면 바로 컴퓨터를 하거든요. 그날도 샤워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더니 다행히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토이 로그인되어 그 내용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씻는 동안 저희 딸은 잠깐 TV를 틀어주고 그동안 통 내용을 다 봤는데요.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상와 나눈 대화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야, 이번 여행 너무 아쉬워. 이렇게 밤마다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너무 아쉬워요. 우리 자기와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은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이혼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얼른 재산을 정리하고 이혼할 거예요. 진짜로 너무 외로워요. 엄마도 언제 결혼할 건지 물어가요. 재산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3달 정도만 기다려줘요. 기다려줄 만큼 나는 우리 자기를 호강시켜 줄게요. 카톡 내용을 보고 마음이 놀랐어요. 이미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이혼한 뒤 둘이 결혼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제게 재산을 다 빼앗고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만약 제가 쉽게 이혼을 거부하면 저를 유책 배우자로 꼬셔서 트집을 잡아가려고까지 한다고 했어요. 순간에 남편에게 달려가서 두들겨주고 싶었지만요. 간신히 참았고 이런 대화 내용들이 언젠간 다 쓸모가 있겠지 싶어서 핸드폰으로 그 대화들을 전부 찍어 놓았습니다. 그 뒤로 블랙박스 영상들과 남편이 숨겨놓은 핸드폰 사진까지 다 찾아냈어요. 이걸 언제 터뜨릴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혼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에게 예상치 못했던 병이 갑작스레 발견이 되었어요. 간한 말이었고 수술이나 항암 등은 계획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 시한부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 제가 남편이 이렇다고 엄마한테 말을 못하는 거 알잖아요. 저 혼자 끙끙대는데 인간 정말 연기를 잘하더군요. 저희 엄마를 걱정하는 척하는 거가 바람을 피우는 줄 몰랐다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장모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죠? 우리도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람 못지않게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때에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위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얘가 외동딸이라 아무도 없어서 두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떠나도 둘이니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운내서 최대한 내 곁에 오래 머물 생각만 해줘요. 나 엄마가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슬퍼져요. 그럼요, 장모님. 제가 우리 미연이와 소율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님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제가 그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졌다가 남편의 마음에 없었다. 말도 안심이 되던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도 장모님이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얘기도 나누고 장모님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려. 그래서 말인데요. 남겨질 저희를 위해서 좀 더 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야, 너네가 편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갈게. 어차피 장모님 채선이 사람이 다 물려받을 건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저도 장모님 지분 명의 변경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상속세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가는 세금인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요즘은 다 공동 명의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랑 저한테요.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좋은 생각이다. 상속세를 아까워하니까 명예 변경이 낫대.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서류 좀 만들어와 봐봐. 여러분들 속이 너무 보이지 않아요. 대놓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데 저 인간이 인간 같지 않아 보였어요. 사실 저도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운 걸 몰랐다면 그 인간의 이야기에 넘어갈 뻔했지만요. 그래도 훗날 제가 웃기 위해 화를 참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어보 아니야.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꾸 준비하지 말잖아. 그럼 너무 힘들어. 엄마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집 그냥 가지고 있어. 지금 나 정신이 없는데 상속이나 명의를 변경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남편은 엄마의 재산을 탐내고 있고요. 저는 감정적으로 대처해야 했어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아니 어디 우리 엄마 집을 공동명의로 분할해서 뜯어가려는 머리를 쓰나요? 저는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날 남편이랑 집에 돌아왔는데 저 진짜 앞으로 엄마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나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회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말인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때 문득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 상간녀와 카톡 대화해서 상간녀가 쥐꼬리만한 월급쟁이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더라고요. 남편은 예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반대했어요. 그 인간 마인드가 별로예요. 무슨 자영업이 쉬운 줄 알아요? 힘든 일은 모두 직원들과 알바들에게 시키면 되고 자기는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결제만 해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장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니는 회사 잘 다니라고 몇 번이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 이야기를 꺼내네요. 아무래도 이 새끼가 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것만 믿고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아이 그럼 어쩌죠? 그런데 내가 당신 사업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잖아. 시드가 없으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돈이 있으면 허락해 줄 거야? 아, 나 사업 구상 다 해놨어.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돈이 생기면 당연히 하게 해줘. 지금 직장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다들 그 나이 되면 명퇴하고 다른 일 찾아본다더라. 그런데 우린 자금이 없잖아. 혹시 몰라 엄마의 상속 재산이 들어오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 그냥 회사 다니면서 장모님 상속 재산 아니겠어? 알았어. 여보, 나 기다릴 수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정도 말하니까 남편이 혹하더라고요. 제가 해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아주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한테 엄청나게 잘해줘요. 인간 시키지도 않았는데 퇴근 후에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 했던 요리까지 해서 병원으로 가져다 준 거 있죠. 저도 이때다 싶어서 이 인간한테 이것저것 엄청 부려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싱글벙글 하면서 사는 게요. 저는 엄마가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운 마음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황이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다. 어느 날 집에 잠시 들려서 등본을 발급해야 해서 남편께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냐고 전화했다. 그때 그의 비밀번호를 받았고 그런데 그때 우연히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다.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재산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줄 것 같다며 운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아이를 더 양육하며 기다리자고 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 정말 자기가 똑똑하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의 아내도 정말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상속을 받으면 금방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나눠지지 않아 자신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조금 복잡하다. 그렇다. 그것이 문제야. 자기 장모님 대신에 아내에게 전화가 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래서 나도 그게 아쉬웠어. 그래도 꽁돈이 생겼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야 해. 천하를 죽이고 싶은 놈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어요. 그날 다짐했어. 절대 이런 놈들을 적당히 벌주고 끝내지 않기로. 그 내용들도 당연히 다 증거로 남겨놨어요. 남편이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와중에도 상간녀와 시간을 보내려고 거짓말을 자주 해댔어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과 여태껏 살 붙이고 살았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다 눈 감고 지내도록 했어요. 아, 지금 싸워봤자 뭐가 될까요? 더 큰 복수를 위해 힘을 남겨둬야 해요. 이것도 또한 증거가 될까 싶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지성씨 오랜만이네요. 다른 건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남편이 출장을 가는데 언제쯤 돌아올 예정인가요? 제가 들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정분이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와이프가 자금을 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엄청 자랑을 했어요. 모두들 부러워했는데 아니에요? 아, 어머, 죄송해요. 제가 지금 남편의 회사 사람이랑 동명이라 잘못 전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혹시 저 부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우리 남편한테 말 안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이것저것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남편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부탁해요. 아, 네, 물론이죠. 그건 걱정 마세요. 이게 뭔 큰 일이라고 부탁을 하세요? 개업 벌써 한 거예요. 저도요. 초대 한번 해주세요. 잘 되면 저도 불러주고요. 성운이 녀석 부럽네요. 능력 있는 와이프도 서요. 아유, 아니에요. 지성씨, 그럼 저 나가봐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동료한테 전화해서 남편의 근태를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휴가를 내고 어디 놀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출장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퇴사를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다가 제가 돈을 대줘서 사업을 할 거라고 어찌나 자랑을 했다는데 저희 엄마 재산 챙길 생각이었던 거죠. 그 생각에 회사까지 관두고 이미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인간이 추진력 하나는 진짜 좋은데 항상 계획이 없어서 일을 그쳤어요. 이번에도 딱 그런 쪽이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녀가 놀러 다니고 있을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병실에서 엄마를 간호하면서 남편에게 분개하면서 저는 정말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여기까지 참아온 거 쭉 참고 한 방을 기다렸죠. 제가 검색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 상간년에 SNS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지만 매우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물론 안 나왔지만 매일 호텔이나 백화점의 비싼 음식 등으로 화려하게 먹고 다니고 그 모든 일정을 뻔뻔하게 SNS에 자랑하여 게시를 해놨더군요. 이거 진짜 개념이 없는 거죠? 상관주제 부러워해 다른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런 사진과 글들을 매일 올렸는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외제료. 차까지 샀더라고요. 남편이 병원에 오를 때마다 꼬박꼬박 차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거든요. 병원에 올 때마다 그 인간이 차를 바꿔서 타고 온 거였어요. 와, 저 속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너도 내 눈치 많이 보는구나. 그래, 그 노력 인정해줬습니다. 그래, 나 한번 열심히 속여봐라 하고 속으로 비우셨어요. 그냥 흥청망청 돈 쓰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인간 버리면 그 빚 모두가 그 인간 거가 될 텐데 제가 뭐하러 타일러서 쓰지 말라고 혼내고 설득시켜요. 제 힘을 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큰 몰락을 위해 남편의 만행을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남편 새끼랑 상간녀랑 호화스럽게 놀러 다닐 때 저는 재산을 야금야금. 공동명에 빼돌린 것은 생활비인데
어차피 제가 관리해서 제 통장에 사용했어요.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수작을 부렸습니다. 여보야, 돈 좀 있어? 엄마가 안 되겠다고 명예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상당히 복잡한 일이 되었어요.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막으려 했는데 명예 변경하는데도 많은 돈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당신이 돈을 모아 놓은 거야? 장모님이 명예 변경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받아야 될지 계산해 봤는데 대략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요? 5천만 원을 다 모르더라도 엄마의 몇 억짜리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을 받으면 바로 팔고 당신에게 드릴게요. 5천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법무사 다른 분께 물어봐도 돼요? 똑같아. 내가 다른 법무사를 찾아볼까? 그때 제가 하면 술이 너무 크게 불렀나 싶었거든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일까 봐 좀 무서워졌어요. 아니야, 내가 새로운 곳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아파트들이 좀 비싸대요.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더 저렴한데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야 해. 구청이나 은행에도 여러 번 다녀와야 하고 우리 둘이 그런 시간이 없잖아. 당신도 회사에 가야 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도 엄마를 돌봐야 되고 돈이 있으면 그냥 맡기자. 아니면 그냥 상속세를 내는 게 좀 더 비싸더라고. 그때 가서 생각할까? 아이 세금이 그렇게 비싸다는 걸 몰랐었어. 계약해야 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다. 엄마가 서둘러 하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는 거라서. 명예 변경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하려는 것 같아. 엄마가 사실 오늘 내일 하잖아. 법무사에 맡기면 며칠 안으로 다 처리되나 봐. 어차피 받으면 바로 팔 거니까 공동명의 할 건데 괜찮지. 그래야 세금이 싸잖아. 남편은 돈만 주면 며칠 안으로 몇 억짜리 집이 생긴다고 하니까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이 섰는지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하지. 여보 좀만 기다려봐. 내가 빚을 내서라도 명예 변경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인 것 같아서 그래. 하루 정도만 기다려줘. 바로 돈 구해올게.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어? 아, 설마 대출 받는 건 아니지. 그 정도로 무리할 생각은 없으니까. 대출은 받지 마. 대출은 아니고 여기저기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해약해야 해. 돈을 만들고 나서 바로 전화할게요. 남편은 내가 한 거짓말에 속아서 다음 날에 바로 5천만 원을 입금해줬어요. 퇴직금에서 남은 금액을 탈탈 털어서 준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해왔어요. 돈을 받았지. 법무사에 넘겼어. 언제쯤 정리될까요? 며칠이나 걸릴까요? 좀 더 서둘러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얘기해놨어요. 거기도 우리가 급한 줄 아니까 다른 일을 제쳐두고 우리 일부터 처리하더라도 이미 구청에 갔대요. 그래요. 아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참, 장모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제가 보지도 못하고 죄송스럽네요. 아유, 이래서 못 오는 건데 볼 엄마도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 보여요. 컨디션이 언제 나빠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집 받자마자 바로 팔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그럼 세금 안 받을까요?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봐. 알았어? 여기는 법무사가 일을 잘하는 곳으로 소문난 곳이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잘해야 해. 알았지? 저희 엄마 명의를 변경하고 바로 매매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대줄 줄 아나 봅니다. 저랑 빨리 정리하고 그년이 살기 위해 자금을 만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멍청한 남편이 저한테 돈을 뜯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제 돈을 뜯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다음 날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보내드리는 일은 너무 슬펐어요.
그런 저를 잘 다독여주며 남편은 성실하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 덕분에 빈소에 사람들도 많이 와서 북적거렸고, 슬픔에 휩싸인 채로 있을 때 남편이 화장하고 납골당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어 수월하게 장례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잘 보내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을 먹은 후 TV를 보며 마음을 떼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힘들 것 같지만 일 처리를 해야 해. 장모님의 사고로 명예 변경이 완료되지 못했는데 상속 문제도 생각해야 해. 당신도 알다시피 상속세가 많은데 그러니 받으면 그 돈은 바로 팔겠지. 내가 사업을 준비 중인데 들어봐. 시기가 생명이라 빨리 시작해야 할 텐데 상속받은 돈으로 투자할 생각이야. 들어보니까 사업 계획이 좋다고 생각해. 열심히 노력해봐. 당신을 응원한다는 뜻에서 이걸 준비했어. 열어봐.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고 그것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기대하며 그 서류를 열어봤어요. 남편은 아마 그 서류 안에 사업 자금을 융통해줄 무언가의 서류가 있을 것으로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 기대에 찬 표정이 실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 참 볼만했는데요. 이게 뭐야? 이혼 신고서야? 이혼을 하자고 갑자기? 아, 당신이 왜 나랑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내가 증거만 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참고 있었어. 당신 아주 대담하다. 바람 피운 거 안 들킬 줄 알았어? 뭐라고, 바람? 아,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나 바람 안 폈어. 왜 사람을 모함해? 나 흠 잡아서 이혼하려는 셈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너가 모를 줄 알지. 내가 증거를 모아뒀다. 수십 개나 모은 것이라도 있어. 사진도 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할래? 당신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다 알고 있어. 이 나쁜 녀석아.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했던 것 기억나? 그가 머리를 굴리더니 곧 이내 꺼낸 말이 참 가소로웠다. 맞아. 나 바람을 피웠고 회사도 그만뒀어. 그런데 내가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 여자랑 접을 거야? 회사도 다시 들어갈 거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딸도 생각해야지. 바람은 있는 대로 다 피우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알거지로 이혼하게 생겼으니 똥줄 타니. 너 같은 녀석이 아빠라고 해서 내 딸이 불쌍해. 너 같은 인간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야? 바람을 피울 때에도 딸 생각은 해야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뭐 내 뜻을 이해해주지 않는 아빠. 코스프레야. 우린 당신 같은 새끼는 필요 없어. 여기에 사인 안 하면 그때는 소송이야. 내가 평생 열심히 노력해 살아도 안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을 살면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나를 한번 용서해줘. 아니라도 각오해. 그리고 그년도 각오하라고. 그동안은 엄마 때문에 참느라 힘들었어. 우리 엄마는 이제 내일 할 일을 다 알고 있어? 그 여자는 여행까지 갔어. 이렇게 생에 사인하고 나가? 남편이 나를 무서워하게 이혼 서류에 순순히 사인을 했고요. 재산 분할 때도 내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어. 이혼 소송을 하면 일반적으로 몇천만 원은 위자료로 받는데 이혼 소송을 안 할 대신에 재산에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함. 그랬거든요. 남편은 소송이 두려워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다행히 일은 순조로웠고 상대방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위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재산을 남편이 빼돌려 그 여자에게 줬잖아요.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해서 그 둘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모든 소송을 마치고 딸과 함께 아빠와 함께 했던 집으로 가서 다른 곳에 살았어요. 딸이 가끔씩 아빠의 안부를 물었어요.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나요? 딸을 걱정하며 이혼을 막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이혼하자마자 딸을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딸은 계속 아빠를 찾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아빠한테 전화해줘.
언제 소율이 보러 올 건지 물어봐야겠어. 얼른, 빨리. 저는 딸이 이렇게 졸을 때면 전 남편한테 전화를 해주곤 했어요. 소율아, 잘 지내고 있어? 아빠는 지금 회사야? 우리 소율이 뭐 하고 있었어? 아빠 많이 보고 싶어. 아빠, 소율이 보러 언제 올 거야? 나, 아빠 보고 싶어. 언제 할 건지 빨리 말을 해줘. 어쩌지? 아빠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소율이 있는 곳으로 잘 못 가? 소율아, 아빠 보고 싶으면 전화해. 그럼 아빠가 얼굴을 보여줄게. 싫어. 아빠랑 같이 인형 놀이도 하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나도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소율아, 아빠가 그러면 한국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빨리 일 끝내볼게. 알았지? 응, 약속한 거다. 아빠, 빨리 일 끝내고 나한테 오는 거야? 알았지?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 사랑해. 딸한테도 어찌나 거짓말을 잘 하던지요. 그 인간, 미국은 커녕 같은 서울당에서 살고 있었던 자신은 떳떳하게 나타낼 수 없어서 미국으로 일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부터 웬만하면 전화하지 말라는데 전하고 싶으면 미리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같이 있는 사람이 놀란다고 하면서도 귀찮아하면서 상대 여자와는 잘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 여자를 더 챙기는 말투는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만 자기 애가 자기한테 전화한데 아빠라는 사람이 책임감도 없이 전화도 귀찮아하면서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인간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쓰레기 같습니다. 그 인간과 연락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예쁜 딸을 낳아서 정말 좋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연락을 끊을 걸 후회합니다. 인연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싶은 시기 하나씩은 있죠. 제 인생에서 전남편이 그 최악의 인간이었고 전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혼 후 취업을 해서 혼자 애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자꾸 저런 식으로 딸을 귀찮아하는데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 동안 양육비도 안 줬거든요. 그러고자 자기 스스로 쓰레기인 거 인증했다고 자랑했고 전남편 돈 하나도 안 들려고 제가 제 돈으로 저희 딸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봐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누구를 위하여 하는 행동인지 모르는 척 해주십니까? 법이 있으니 법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양육비 소송 전에 전남편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동안 안 준 양육비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넣으라고 했더니 상관한테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만약 헤어졌다면 끝이죠. 무슨 일인지 간접적으로 말해주세요. 연락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보기 흉해요. 그 많은 일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잘 만나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고 전화를 하시거나 당신의 남자친구가 딸에게 양육비를 안 주고 돈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내가 왜 상가에 말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양육비를 포기했지요. 그러면 그쪽 사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며 제 남자친구를 흔들고 있어요? 너무 심한 표현이네. 너는 같고 내 남자친구한테 전해 양육비를 제때 안 주면 나는 양육비 소송을 걸 거라고 법원에서 전했다고. 보기 싫으면 입금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왜 반말이에요? 저도 감정이 안 좋은데 꼬박꼬박 존댓말을 사용했잖아요. 꼬면 너도 반말을 하던가요? 전남편의 상관인 여한테 존댓말을 사용하고 싶겠냐고?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았는데 내게 벌 받은 거거든 알고는 있니? 경련거서, 아, 그래? 그럼 나도 반말할게. 우린 내 아이를 키울 양육비를 보해줄 생각 없다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워. 어디서 자식 앞세워서 남의 가정을 파탄 내리려고 하고 있어? 남의 가정을 파탄은 너지? 상간녀가 상간녀를 소송당해 합의금 준 주체 너무 떳떳하냐?
상간녀는 자꾸 저를 도발했고 전 남편도 전화가 없어서 둘의 뜻이 똑같다는 걸로 이해했고 그래서 양육비 소송도 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디 한번 네버엔딩으로 소송 당해봐라 하고 걸었는데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소장을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간신히 회사에 취직했는데요. 이혼 소문이 퍼지면 큰일 날 수 있어? 알겠어. 돈을 줄 테니 소율이 양육비를 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바로 넣어줄 테니까 당신 속이는 건 아니겠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남편은 어디에 취직해 있는지 간신했다. 이혼 소문이 나면 곤란하니까 양육비를 바로 보내줄 약속을 했어. 그리고 다음 날 돈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동안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일시불로 넣어줬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나왔는지 최저 금액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돈을 못 번 데서 소득 금액에 맞춰 산출했다고 하네. 그 인간이 그 정도로 비열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한 달 주고 안 줬어.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번에도 그 여자친구가 받았어. 왜 양육비를 넣지 않잖아. 내가 돈을 받는 날짜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끊겼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생각이 생길 거야. 내가 당신에게 매달 돈을 주는 것이 힘들다는 거야? 소율 같은 사람이 아니지. 내가 제대로 키울 거니까 너는 왜 내 아이를 너에게 주려고 해? 미쳤다고 내 아이를 너희 같은 사람한테 줄 생각이 없어. 너는 어디까지 이 더러운 사람이 우리 아이를 키울 생각이야?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나 봐.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했어. 그럼 명분이 될까? 그 친아빠의 새 엄마 정도면 홀어머니보다 훌륭하지 않을까? 청첩장은 우리 집으로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아이들과 와서 새 엄마와 결혼식에 가야지. 우리 앞으로 함께 살 건데 안 그래도 굳이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전 남편 일은 한 번도 갖지 않았던 면접 교수권을 들먹이며 애 사연을 들으려고 저를 겁박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줄로 알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새 엄마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하자 어떻게 할지 알아요? 우리 애는 학원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상가에서 녀랑 둘러싸인 채로 멀리 가지 못하고 학원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애가 집에 들어오지 않기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위치를 추적하여 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3명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나요? 우리 애를 몰래 데려가서 세뇌시키려고 했나요? 이건 범죄야. 몰라? 아니, 그냥 우리 소율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소율아, 잘 생각해봐. 아빠랑 사는 동안 소율이가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알았지? 아빠가 이따가 전화할 거야. 딸이 봐도 아빠가 이상하고 무섭다고 느껴진다면 내 뒤에 숨어서 노려보는 눈을 피했을 때 황급히 도망가도록 해. 새 엄마랑 결혼한다더라. 그러면 나도 아빠랑 사는 건가? 엄마는 남편이 없어서 나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소율이를 한 몸부터라도 대학까지 보내주고 제대로 시집에 보낼 거라고 약속해. 소율이를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 그래서 아빠한테 가기 싫다면 가지 않아도 돼, 알았지? 어머니가 도대체 소율이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에 보낼 거라고 말했던 건지 모르겠어. 그때는 눈이 돌아가거든. 이 연놈들을 크게 혼내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혼식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해서 결혼식에 가서 깽판 칠 줄 몰랐나 봐요. 하지만 내 아이를 빼앗으려는 놈들을 보면서 나도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심하고 소극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딘지 감히 세상에서 제일 무선 모성애를 건드리냐 그요. 저는 당당히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갔더니 신부가 입장을 마쳤더라도 진짜 결혼식에 제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상간녀, 너 오늘 곡기 시즌 못 간다.
오늘 너 제삿날이야. 내가 특별히 전 남편 와이프님 예의에서 3일장 치어줄게.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일로 와 너. 결혼식장에 제가 상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정말. 그날 그 연놈들 초상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불륜의 증거사진들과 전 남편 그리고 아이와 함께 보냈던 사진들, 그리고 둘만의 화제성 있는 메시지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결혼식을 몇 날 앞두고 전 남편의 친구를 권유했습니다. 아침에 그 친구가 결혼식에 참석한다 하여 부탁했었죠. 전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게 되었는데 딸과 함께 양육비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사별 후 상대 사람과 결혼하는데 그 상황을 당연히 지켜봐야 했습니까? 남편의 친구도 깜짝 놀랐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을 때 성격 차이에 의한 많은 분쟁으로 이혼한 줄로만 알았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친구들에게도 숨기는 바람에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냉담하게 혼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전 남편의 인연을 끊을 생각으로 제게 접근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는 다른 분들도 당연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전현이 고향에서 남의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놓았고 상간녀로 몹시 쫓기고 소송까지 당한 사실이 들통나자 사람들은 웅성웅성하였지만 막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말이 신부 쪽 객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양육비를 갖고 저희를 모셔와 저와 연을 끊으려던 끔찍한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자질이 마땅한가요? 그때 상간녀의 엄마가 일어나서 사위와 자신의 딸에게 몇 마디 대화를 하고 한 방울씩 뺨을 치며 이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확인한 것으로 보아 틀렸음을 시인한 것이고 그 후로는 상관의 엄마도 자신의 전 남편과 딸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결혼은 없더라고 상관의 엄마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는 나갔었지만 그 상대방은 끝까지 꾸짖었어요. 결혼을 진행하도록 조언하며 사회자와 주례사를 재촉했습니다. 친구들을 끌어내려 하지만 전 남편의 친구들이 막았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포기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나는 소리쳤어요.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결혼한다는 거지? 멍청하게도 몰라서 결혼한 게 아니겠지. 그때 상대방의 동공에 섬뜩한 진실이 보였어요. 전 남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그것을 왜 난 몰랐을까 생각했죠. 상대방은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나는 지난주에 통장 확인도 했어요. 아마도 그 돈이 마무리될 거라 생각해. 그동안 재산 분할을 가지고 잘 사는 척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것도 거두를 텐데 그 사람 빚갈 확인해봤니? 너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하려고 했니? 하긴 사랑이란 다른 건데 전 남편이 제 말에 고개를 숙여 있었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건데 그 다음엔 그 상간 여자가 전 남편 뺨 때리고 나가더군. 얘야, 너 어디서 내 앞에서 사과해야 하잖아. 어디가 있을 일이 없어서 우리를 만나러 왔는데 그 조잡한 입으로 누굴 조정하려 하냐? 어림도 없지. 내 집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만큼 내 집도 쑥대밭으로 대박 나야 정신 차려야 하는데 이 더러운 상관녀야. 제가 그녀 머리를 자꾸 휘둘렀고 그날 상간 여자를 엄청 두들겨줬지? 전 남편 친구들도 이 정도면 됐다고 잡아줘서 그만둘 수 있었어. 결국 결혼식은 내 뜻대로 망하게 됐어. 그런데 그 상간 여자가 그날 그렇게 맞았는데 신고를 안 해 대더군. 고소당할 거라 각오하고 있었는데 말야. 며칠 뒤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상대는 제 집 근처에서 잠시만 만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 아주 잔뜩 죽은 목소리로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소 치료든 해야 하긴 하니까요. 약속 장소로 가보니까 선글라스를 쓴 상간녀와 그 옆에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왔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선글라스 너머로 얼굴 여기저기에 그날의 흔적이 퍼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기 껄끄러우신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상관이 어머니 지방 친 거 고소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소 안 해요?
고소할 생각도 없고요. 그저 얘기하러 온 거예요. 저희를 잘 혼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후들겨 쳐준 것만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미 일은 이렇게 다 하지 않았어요. 끝났지만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게 되어서 이제는 교육을 끝까지 잘 해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돌려 말하지 마시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요? 상황이 그러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갑자기 일어서서 무릎을 꿇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어머니까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러신 걸까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저희 딸이 상대방과 상대방 엄마가 무릎을 꿇겠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정을 파탄내고 이혼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에 소송까지 당하고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에 미쳐서 울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제 경솔한 행동에 책임을 갖고 과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사과를 하는 게 응당 맞는 일이잖아요. 이번 계기로 자식이 다 컸다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더 잘 키우려고 합니다. 사과를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번이든 1000번이든 사과를 하게 해요. 상은 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엄마는 진지하게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반성했다고 하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걸로 여겨줄게요. 일어나세요. 뉘우친 게 많아서요. 다행히도 평생 깨닫지 못할 줄 알았는데 좋은 어머니를 주셨네요. 어찌됐든 저도 힘을 써서는 안 됐는데 저도 화를 못 이겨서 주먹을 날린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보지 말아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요. 아셨겠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상간녀 결혼식에서 깽판 치면서 식장 손님들로 온 몇 사람들이랑 연락을 좀 주고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상간녀가 상간녀 엄마랑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사과한 이유도 알려주는데 상간녀 엄마가 아주 정과 무당에 미쳐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한테 사과한 것에 대해 진짜 숨은 뜻을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이 말해준 대로 무당이 시켜서 사과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요? 비가 오면 하늘은 집안에 있는 여자들의 씨를 모두 말려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말을 아마도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사과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남편과의 일들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정말 창피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로는 연락 한 통이 없었답니다. 차라리 잘 된 거겠죠? 그 사람의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양육비는 꼼꼼히 잘 보내고 있고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하니까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 딸과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인생을 만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부디 애청자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